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몸은 아프기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몸이 보내는 초기 위험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연은 김선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희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고 하루 종일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그분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폐 안으로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고 손끝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슴의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좁아지듯 답답해지고 몸 전체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꽉 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눈앞은 뿌옇게 흔들리고 손끝에는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숨참, 심장 두근거림, 피로 모두 초기 증상이죠. 선희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의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신호를 나이 탓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건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 걸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대화를 하다가도 호흡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불안이 조용히 마음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의사는 선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선희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까? 선희님은 결국 꾸준한 치료를 통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의사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몸은 늘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은 선희님 마음에 꽤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사연은 정우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철님은 원래 건강을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습관도 매우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우철님은 그걸 빈혈인가 보다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어지러움은 점점 잦아졌고 잠시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세상이 기울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철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앉아 있으면 나아져. 그러나 그 잠깐 흔들림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우철님은 길을 건너려다 갑자기 눈앞이 까맣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거렸고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또 변명했습니다. 밥을 늦게 먹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멈춰야 합니다. 사실 본인은 잘 몰랐지만 가족들은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자꾸 굳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더 늦게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우철님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 생기는 초기 신호였어요. 우철님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걸 방치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은 몸이 보내는 주의 신호예요. 그 말을 들은 우철님은 며칠 동안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 흔들림을 가볍게 생각했을까? 치료를 시작한 뒤 우철님의 어지러움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을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연은 박미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미령님은 손재주가 좋고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바느질, 뜨개질, 손을 사용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겼죠. 하지만 어느 날 실을 바늘에 꿰려는데 손끝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늘이 자꾸 손에서 벗어나고 엄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노안도 오고 손도 늙었지 뭐. 하지만 그 떨림은 며칠 뒤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컵을 들 때도 휴대폰을 터치할 때도 손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령님은 뜨개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딱 몇 초였지만 그 몇 초는 그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미령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 병원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떨림은 신경계가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떨림이 오래 이어지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미령님은 자신이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손끝의 작은 떨림이 몸의 목소리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손이 떨릴 때마다 일상은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물컵을 잡을 때 조심하게 되고 글씨를 쓰는 것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미령님의 손떨림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은 참 솔직하네요.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몸은 끝까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말에는 긴 시간 동안의 두려움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한도환님의 이야기입니다. 도환님은 평소 식욕도 좋고 한 번도 크게 아픈 적 없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어도 숟가락을 드는 게 귀찮을 정도였죠. 며칠이 지나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kg에서 3kg가 빠졌는데도 도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 빠지면 좋은 거지 뭐. 그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무언가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답답해지고 평소 좋아하던 반찬에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셔도 체력이 금방 바닥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병원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식욕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도안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하지만 인정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때로는 슬픈 일이기도 하니까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몸이 스스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식욕 저하는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도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지. 도안님은 치료 후 조금씩 식욕을 되찾기 시작했고 체중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죠. 그 말에는 안도와 후회의 감정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 단지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한 불편함처럼 느껴져 놓쳐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부분의 큰 병은 반드시 전조 증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전조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변화로 다가옵니다. 선희님의 숨참처럼, 우철님의 흔들림처럼, 미령님의 떨림처럼, 도안님의 식욕 저하처럼.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아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몸 안에서 조용히 켜지는 작은 경고등을 조금 더 진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1초라도 멈춰서면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나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땠는지,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내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 작은 점검이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나의 탓이라고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이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0세 시대 상식통은 당신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